은퇴교사의 디지털 복숙. 챕터 1. 평화로운 일상과 균열의 시작. 이순자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2층,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먼 산자락이 그녀의 일상 풍경을 이루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홀로 사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보낸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배운 인내심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썰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용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끓였다. 은퇴 후 그녀의 소일거리는 온라인 동화 강의였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 손주 세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조회수가 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뿌듯함이 차올랐다.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그런 생각이 깊은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예전에 함께 살던 그 집과 약간의 저축뿐이었다.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30평 남짓한 연립주택이 그녀의 자랑이었다. 책장과 작은 책상, 그리고 남편 사진이 놓인 재단이 전부였던 그 공간. 행복했던 시작. 아들 태호는 40살, 결혼 3년 차였다. 태호의 아내 혜진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다. 35살의 혜진은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어머님, 태호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순자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 혜진의 하얀 블라우스가 햇살에 반짝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다. 결혼 준비는 이순자가 거의 다 맡았다. 혼수와 예물, 신혼집 마련에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우리 태호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태호도 고마워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혜진이랑 꼭 잘 살게요. 명절에 오면 혜진이 음식 준비를 돕고 태호가 장을 봐오며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다. 작은 균열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할 때였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이순자는 애써 웃으며 넘겼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런가 보구나. 혜진의 온라인 쇼핑 습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택배가 매일같이 현관에 쌓이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왠지 불안했다. 태호는 변명했다. 혜진이가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혜진의 빚이 드러났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날린 것이었다. 어머님, 집 좀 팔아주실 수 있으세요? 빚만 갚으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혜진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태호도 거들었다. 엄마,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가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이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키운 아들이 왜 이러지? 교사 시절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며 배운 대로 참고 또 참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깊어지는 갈등. 함께 살던 집에서 혜진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다. 어머님, 그 요리는 너무 기름져요.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 모르세요? TV 소리에도 청소 방식에도 일일이 트집을 잡았다. 결국 태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떨어져 사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이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쌌다. 그렇게 월세 40만 원짜리 이 작은 방으로 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밤이면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온라인 강의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댓글로 만난 젊은이들, 특히 1층에 사는 세입자 민준이 가끔 할머니, 강의 정말 좋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혜진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전화를 걸 때마다 재산 이야기뿐이었다. 이순자는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돈은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킬 거란다. 그 말 이후 혜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다짐, 배신감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갔다. 가족이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어갔다.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다시금 깨어났다.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 이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아, 절대 포기하지 마렴.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한 응원처럼 느껴졌다.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이순자는 아직 몰랐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챕터 2, 새벽의 탈출과 조력자의 등장. 이순자의 밤은 되게 평화로웠다. 온라인 강의를 마친 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새벽까지 깊은 잠에 빠지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2시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쿵쿵, 쿵쿵.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75의 나이로 이 새벽에 누가 찾아올까? 처음엔 꿈인가 싶었다. 몸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할머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하고 절박했다. 이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둑인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교사 시절 학교에서 화재 훈련을 지도하던 때처럼 침착해지려 애썼다.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저예요. 1층 민준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민준. 민준이었다. 1층에 사는 25살 대학생,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청년으로 그녀의 온라인 강의에 가끔 댓글을 다는 착한 아이였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할머니, 오늘 강의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청년. 그런 그가 왜 이 새벽에? 문 빗장을 풀고 열자 민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도망가야 해요. 그의 손이 이순자의 팔을 급히 잡았다.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망? 왜?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교사로서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던 본능이 깨어났다. 급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통장과 도장,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는 평생의 재산이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문을 나서며 물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이끌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탈출. 건물 뒤편 골목으로 나서며 이순자의 마음은 공포로 물들었다. 혜진과 태호가 관련된 건가? 최근 며느리의 압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집 팔라는 요구, 돈 빌려달라는 끈질긴 전화. 하지만 살해 음모까지 갈 줄이야. 설마, 정말 설마. 그들은 근처 24시간 PC방으로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거리,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급히 도망갔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이순자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PC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민준이 구석 자리를 잡고 재빨리 노트북을 켰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이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충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슬픔이 배신감과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진실. 민주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추어 해커였다. 우연히 혜진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게 되었고 이순자의 강의 댓글로 시작해 그녀를 걱정하며 주변을 살피게 됐다고 했다. 할머니, 며느리 혜진 씨가 해킹 전문가랑 짜고 계세요. 할머니 계좌를 털고 실종으로 위장하려고 해요. 오늘 밤 태호 씨랑 여기 올 계획이었어요. 이순자는 숨이 막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주는 계속 설명했다. 혜진의 과거가 점점 드러났다. 온라인 도박 빚이 5천만 원에 달했고 이전에 2명의 남편을 사기 결혼으로 속여 재산을 빼앗은 기록이 있었다. 디지털 흔적들, 가짜 계좌, 위조 문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민준의 해킹 작업으로 하나둘 포착됐다. 태호 씨는 아마 아내의 꿰매 넘어간 것 같아요. 둘이 함께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보험금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이버 사기예요. 돈을 빼내고 할머니를.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각성.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태호야, 내가 왜? 10달 동안 품 안에 품었던 아들, 손톱 및 가시 하나 빼주려 애썼던 아들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공포가 서서히 분노로 변해갔다. 교사 시절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약해질 수 없어. 절대로. 이순자는 눈물을 닦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증거는 확실하니? 네, 여기다 있어요. 하지만 경찰에 바로 가기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걸 모아야 해요. 민준의 말에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이 어느새 동지애로 바뀌고 있었다. 젊은 민준의 에너지와 결기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민준아, 정말 고맙구나. 우리 같이 싸워보자. 처음으로 진정한 각성이 찾아왔다. 슬픔에서 결의로, 피해자에서 전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동맹. 새벽 PC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75살 할머니와 25살 청년의 새로운 동맹이 시작됐다. 혜진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순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 절대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혜진의 범죄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위기는 때로 성장의 씨앗이 된다. 이순자는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3 진실의 폭로와 계획 수립. PC방의 형광등 불빛이 이순자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잠은커녕 머릿속이 폭풍처럼 요동쳤다.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자료들이 그녀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혜진의 온라인 계좌 내역, 위조된 결혼증명서, 심지어 이전 남편들의 재산 이전 기록까지 디지털 세상의 냉혹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순자는 손을 떨며 화면을 확대했다. 이게 다 사실인가? 교사 시절 학생들의 거짓말을 꿰뚫던 눈썰미가 이제는 자신을 향했다. 배신의 깊이가 드러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혜진은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니었다. 5년 전 첫 번째 남편을 온라인 데이트 앱으로 만난 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재산을 빼앗고 이혼했다. 두 번째 남편의 경우는 더 치밀했다. 가짜 사고로 보험금을 타고 도망친 기록이 민준의 해킹으로 포착됐다. 할머니, 이게 혜진 씨의 패턴이에요. 결혼 후 재산을 노리고 빚이 생기면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죠. 민준의 설명이 이어졌다. 태호는 그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라는 혜진의 속삭임에 아들마저 변해버렸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다. 태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따돌림 당하던 친구를 구해주곤 했던 아이. 엄마 고마워라고 울던 그 아들이 지금 재산을 노린다니. 슬픔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책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교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학생들이 위기에 처할 때 상담하며 배운 대로 문제를 직시해야 했다. 민준아, 태호는 어떻게 된 거니?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분도 연루되어 있어요. 혜진 씨 채팅 기록에 엄마 돈으로 새삼 시작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민준의 말에 이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배신의 아픔이 에너지로 변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맞서야 해. 외로움이 결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75세의 몸이지만 마음은 40대 교사 시절처럼 단단해졌다. 민주는 계속 자료를 보여주며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연히 혜진의 IP를 추적하다 이 사건에 휘말렸다. 이순자의 강의 댓글로 할머니를 알게 됐고 1층 세입자로 이사 온 것이 행운이었다. 할머니, 경찰에 바로 가면 증거가 부족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순자가 시니어 모임 앱에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젯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니 집안이 어수선해요라고 글을 올리는 것. 소문이 퍼지면 혜진이 움직일 것이었다. 민주는 미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대화 녹음과 위치 추적을 준비했다. 할머니 역할은 그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백업할게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사 시절 문제 학생을 상담하며 배운 심리전이 떠올랐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함정을 파는 거지. 공포가 사라지고 묘한 흥분이 스며들었다. 좋아, 해보자. 나이 들었다고 숨어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민준이 미소 지었다. 젊은이의 기술과 노인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고 혜진의 연락을 기다린다. 민주는 숨은 곳에서 모니터링하며 혜진의 해킹 시도를 포착하고 자백을 유도한다. 위험을 알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태호를 잃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야 해. 자책에서 해방으로, 피해자에서 주도자로. PC방 창밖으로 해가 떴다. 새로운 하루, 진실을 되찾을 시작. 이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다짐했다. 학생들아, 할머니처럼 강해져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격려였다. 혜진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준비됐다. 디지털 세상의 전쟁에서 은퇴 교사는 전사가 되었다. 민준의 노트북이 깜빡이며 다음 단계를 기다렸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이순자의 눈빛이 빛났다. 자는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4 함정의 실행과 절정의 대결. 이순자의 마음은 태풍처럼 소용돌이쳤다. PC방에서 민준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영원히 길게 느껴졌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정말 할 수 있을까? 75세 할머니가 사기꾼들과 맞서다니. 교사 시절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킬 때의 긴장감이 떠올랐다. 학생들이 괴롭힘 당할 때 상담실에서 느꼈던 그 압박감.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상대는 가족, 아니 배신자였다. 가방 속에 민준이 준 녹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할머니, 이 버튼 누르면 실시간으로 전송돼요.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신호 보낼게요. 민준의 말이 메아리 쳤다. 이순자는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슬픔은 이제 그만. 분노를 무기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수선한 방이 그녀를 맞았다. 혜진과 태호가 이미 다녀간 흔적. 서랍이 뒤져져 있고 컴퓨터가 만져진 기색이 역력했다. 공포가 스며들었지만 이를 악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어젯밤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집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시니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소문이 퍼지길 기다리며 창가에 앉았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전화가 울렸다. 혜진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다. 어머님, 앱에서 봤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괜찮으세요? 연기가 완벽했다. 이순자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응, 미진아. 좀 어수선해서 혼자 있으니 무서워. 혜진은 바로 태호랑 같이 가볼게요.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도 해줄게요라고 답했다. 이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고 있어. PC방에서 모니터링 중인 민준의 답장 준비됐어요. 해킹 방어 앱 켰어요. 오후 3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혜진과 태호가 서 있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들고 있었고 태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혜진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이순자는 태호를 봤다. 아들의 눈빛이 피했다. 태호야,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숨겼다. 와줘서 고마워.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방 안 공기가 무거웠다. 혜진이 USB를 꺼냈다. 이거 꽂으면 검사돼요. 요즘 해킹이 많거든요. 그 USB가 해킹 도구라는 걸 알았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앱을 가동했다. 대화가 시작됐다. 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바이러스 제거하려면 필요해요. 이순자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다. 태호가 거들었다. 엄마, 빨리 해. 우리도 바빠. 그 순간 민준의 신호가 왔다. 화면에 혜진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 이순자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녀는 차분히 물었다. 혜진아, 왜 내 돈이 필요한 거니? 도박 빚 갚으려고?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태호가 당황하며 엄마 그만해라고 했지만 이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교사 시절 학생들의 거짓을 파헤치던 그 침착함으로. 다 알아. 이전 남편들 속인 것도, 태호 세뇌한 것도. 혜진이 차갑게 웃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재밌네. 자백이 쏟아졌다. 돈 빼면 실버타운 보내고 실종 처리하면 완벽하죠. 태호 씨 약속 잊었어요? 새 집 사자고 했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용히 해, 혜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녹음이 다 잡혔다. 절정이 왔다. 혜진이 USB를 강제로 꽂으려 다가왔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 공포가 이순자를 덮쳤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방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떠올렸다. 민준아, 왜 안 와? 신호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순자는 스스로 움직였다. 태호야, 내 엄마가 누군지 잊었니? 태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혜진이 밀어붙였다. 혼란 속에서 이순자가 스프레이를 뿌렸다. 으악! 혜진의 비명. 태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문을 향해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민준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경찰 불러. 절정의 혼란이었다. 거리로 나오니 경찰차가 보였다. 민준의 해킹으로 경찰에 증거를 전송한 덕분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혜진과 태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의 물음에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의 절정에서 해방됐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지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달려왔다. 할머니,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역해킹 당할 뻔했어요. 그 순간 이순자는 성장했다. 약함에서 강인함으로, 공포에서 승리로.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디지털 전쟁의 승자, 은퇴 교사의 눈빛이 빛났다. 챕터 5, 새로운 시작과 영감을 주는 여정. 비가 그친 거리는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다. 이순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75세의 몸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다. 방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정리됐다.
혜진과 태호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혜진은 연쇄 사기범으로 밝혀졌고 과거 두 남편을 속인 기록과 디지털 해킹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태호는 공범으로 최소 10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이순자는 태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아들, 내가 왜? 가슴이 아팠다. 10달 품고 키운 아이 대학 보내며 희생한 세월이 허망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교사 시절의 철학이 떠올랐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자책에서 해방으로, 상실에서 성숙으로.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꿈에서처럼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민준이 다음날 찾아왔다. 멍든 얼굴로 웃으며 과일을 들고 왔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더 프로예요. 이순자는 웃었다. 젊은이의 칭찬이 따뜻했다. 민주는 사건 후속을 설명했다. 그의 해킹으로 경찰에 실시간 증거를 전송한 덕분에 체포가 빨랐다. 혜진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온라인 도박빚 1억 원, 가짜 신분으로 세 번째 결혼까지. 태호는 세뇌된 상태였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태호는 나올 때쯤이면 내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같이 해킹 방지 강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시니어들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순자의 눈이 밝아졌다. 은퇴 후 온라인 동화 강의가 취미였으니 이제 실생활 지식을 더할 때였다. 나 혼자가 아닌 남을 돕는 삶.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을 깨달은 순간 허전함이 목적으로 변했다. 성장의 완성이었다. 며칠 후 이순자는 새 채널을 열었다. 디지털 할머니 탐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에서 그녀는 사건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해져야 해요. 사기꾼들이 온라인으로 다가오거든요.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에는 할머니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준이 기술 지원을 했고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이순자는 교사 본능으로 강의했다. 피싱 메일 구분법, 비밀번호 강화, 가족사기 징후. 배신은 아프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청중 시니어들이 공감했다. 한 할머니가 의뢰해 왔다. 며느리가 제 계좌를 이상하게 만지는 것 같아요. 이순자와 민준이 추적해 사기를 막았다. 보람이 밀려왔다. 이게 내 새 삶이구나. 외로움이 공동체로 바뀌었다. 태호의 소식은 가끔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엄마 미안해요. 이순자는 답장을 썼다. 건강하게 지내라. 나올 때 새로 시작하자. 용서의 시작이었다. 봄이 왔다. 창밖 새싹처럼 이순자의 인생이 피어났다. 온라인 강의가 책으로 출간됐고 TV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70대 탐정 할머니로 불리며 롤모델이 됐다. 민준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냈다. 컴퓨터와 책상이 놓인 방에 시니어들의 의뢰가 모였다. 이순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강해지자. 사건은 그녀를 깨웠다. 배신의 아픔이 지혜의 선물로 변했다. 교사에서 탐정으로, 피해자에서 영웅으로. 나이 든 몸에 젊은 영혼이 깃들었다. 여보, 이제 행복해. 남편 사진에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미래는 밝았다. 다른 시니어들을 구하며 그녀의 여정은 계속됐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순자의 미소가 세상을 비췄다.